안녕하세요. KDI 김민섭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연구는 이제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박윤수 교수님과 저희가 함께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주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근로자 인지 역량의 현황을 파악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감소하는 요인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고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쪽에 왼쪽 발문 주황색 글씨가 있듯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 직무 재편 그리고 산업 전환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구 감소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근로자 규모 또한 감소할 걸 생각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역량입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스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기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오늘 연구에서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에서 해야 되는 다양한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일자리의 직무가 다양한 것만큼이나 근로자의 역량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드린 언어 능력이나 수리 능력 같은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체 능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소통하는 능력, 이런 사회적 역량도 중요한 역량들 중 하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역량은 인지 역량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언어 능력 내지는 수리적 추론 능력, 이러한 인지 능력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뭔가 새로운 직무의 수행에 적용을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규 교육을 받을 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듣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역량인데요. 이러한 역량의 중요성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기술 발전이 빨라지는 시대에 보다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처럼 어떤 평생 직장에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한 근로자가 일생에 거쳐서 해야 되는 어떤 일자리 그리고 직무의 종류가 다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인지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직무를 학습하는 과정이 단순히 이제 청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년이나 혹은 장년기에 가서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일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근로자들이 연령에 따라서 인지 역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좀 빨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쪽 하단에 이제 2장입니다. 연령에 따른 근로자 인지 역량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 혹은 피악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각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인지 능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조사인데요. 특히 인지 역량, 그러니까 언어 능력과 수리력은 지금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진행된 1주기 조사 자료가 있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진행된 2주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주기 조사에서 일관된 형태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가 3쪽에 있는 그림 1입니다. 그림 1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수리력, 오른쪽이 언어 능력 점수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 2개가 1주기 조사,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2개가 2주기 조사가 됩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게 우리나라의 이제 연령대별 점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OECD 중에 이제 자료가 가용한 17개 회원국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 역량 점수의 하락,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에 조사한 1주기 조사뿐만이 아니라
2주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자의 역량이 감소하는 것은 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역량 감소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4쪽의 표 1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림 1을 이제 그냥 숫자로 간단히 표현 드린 건데요. 그 한국이랑 OECD 평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비교할 만한 주요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점수 차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칼럼이 청년층 대비 중년층의 점수 차이인데요. 이게 40대 초반 점수와 20대 후반 근로자 점수 차이를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의 칼럼이 이제 중년층 대비 장년층의 점수 차이인데, 이것은 이제 60대 초반 점수와 그 40대 초반 점수의 차이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왼쪽에 청년층 시기에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한국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청년층부터, 그러니까 20대, 30대부터 역량의 감소가 다소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실 때도 그 중년층, 그러니까 40대, 50대의 역량이 감소하는 속도 역시 한국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근로자의 역량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가 이르다. 20대, 30대부터 역량 감소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그 역량 감소의 속도도 매우 빨라서 그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타 국가에 비해서 한국에서 근로자의 역량 감소가 이토록 빠르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나타남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흔히 이제 논의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OECD나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지적하는 어떤 문제점들은 이제 성인기에 어떤 학습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성인기에 직업훈련이라든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국 근로자들이 여타 국가에 비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낮은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전일제로 근로를 하고 나면 따로 이제 내가 시간을 빼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낼 여유가 적다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여유를 만약에 내더라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혹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역량이 개발되고 혹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준다면 근로자의 역량 저하가 이토록 빠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빠른 역량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일자리에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 문화 혹은 인적 자원 관리 체계의 측면에서도 뭔가 근로자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저희 연구진이 오늘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 보상 체계 혹은 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기에 우리가 열심히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벌어들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교육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인 근로자의 교육 내지 훈련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시간을 내서 혹은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이 투자가 미래에 더 큰 소득 내지는 다른 어떤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지 역량에 대해서 혹은 근로자가 인지 역량을 쌓음으로써 거기에 따라오게 될 성과 향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없다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일단 시작부터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교육을 받겠다 혹은 더 앞으로 더 역량을 개발하겠다 이런 유인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역량에 대해서 보상받는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10여 년 전에 실시한 일주기 조사의 분석 결과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OECD에서 최근에 공개한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좀 샘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그림의 이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어떤 모형을 사용하든, 그리고 10여 년 전의 샘플이든 최근의 샘플이든 상관없이 한국 근로자들이 인지 역량에 대해서 보상받는 임금 보상이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최근 자료인 2주기 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지 역량에 대한 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이제 그림 3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의 특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속 연수에 대한 임금 보상입니다.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한국의 근속 1년당 증가하는 임금 증가율이 다른 여타 비교할 만한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국가들의 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흔히 듣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임금 체계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인지 역량에 대한 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다. 두 번째는 그에 비해서 근속 연수에 대한 보상은 매우 크다. 근로자들이 따로 뭐 능력 개발이라든지 성과 향상이 없더라도 계속 근속하기만 하면은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 간의 그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경력 초기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학력을 얻고 과열된 스펙 경쟁을 할 요인이 되게 주어져 있는 구조다. 근데 이러한 스펙 경쟁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스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직장이든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인지 역량으로 측정한 이런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더 이상 뭔가 스스로 자기를 개발한다거나 더 이상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투자할 유인 구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구 감소 시대이고, 그리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직무 재편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인 근로자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앞으로 새롭게 맞닥뜨리게 될 직무에 내가 새롭게 배운 것을 적용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뭐 다양한 역량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인 인지 역량 수준을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들, 특히 성인 근로자들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인지 역량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서 지금 중년층 그리고 고령층 인력의 활용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현실은 매우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 중 하나에는 근로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어떤 보상이 체계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자의 역량과 혹은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따라오게 될 성과 향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러한 보상 체계의 예시를 생각해 보자면 뭐 직무급제라든지 뭐 직능급 내지는 성과급제, 이러한 임금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오늘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첫 단계이고, 일종의 첫 단추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의욕을 가진 근로자들이 생겨난다,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을 뭐 단축한다든지 스스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학습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 문화 내지는 인적 자원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좀 관심을 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